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서 반응, 행동 반응이 달라지고 애착, 애정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 정서가 되겠습니다. 타인의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뭐 귀가 얇다라든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행동을 크게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하려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친밀한 행동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도 옛날에 불렀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제 뭐 뇌 전체 기능과 관련되지만 감정, 주의, 각성 상태가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해서 신호 대 잡음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요런 기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로 따지면 뭐 107.7 파워 FM, 저도 운전을 하느라 이런 그 라디오를 종종 듣는데 107.7 주파수에 딱 맞춰야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려요. 107.8로 조금 넘어가면은 목소리랑 지직하는 잡음이 섞이게 되고요. 107.6으로 내려와도 지직 섞이게 되는 거죠. 딱 107.7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그널 부분.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일치가 되면은 딱 각성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이렇게 각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오래된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 드래곤볼이라고 있어요. 드래곤볼이 평상시에는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노이즈 상태인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지직거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손오공이라는 친구가 초사이언으로 각성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제 힘이 센 상대와 싸우려고 할 때 초사이언 하면서 팍 각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성 노란머리가 되죠. 요게 이 시그널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고3 친구가 수능을 봐요. 그러면 일반 손오공으로 수능을 봐야 되나요? 각성 손오공으로 수능을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3년, 6년,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이 수능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여기 시그널에 빡 맞춰주는 거. 그 상태에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 누구라고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몽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수도 하면서 뭐가 분비되는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얘네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성 수준에서 좀 뭐 30분, 뭐 1시간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죠. 또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것도 다 각성과 관련이 되어 있죠. 다 요거와 관련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얘가 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여러 가지의 각성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사람한테 각성되는 부분을 이 TCI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TCI는 심리 검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노이즈 상태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손오공으로 하자면 저 사람이 야, 너 오늘 패션이 왜 그래? 이렇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패션 왜? 뭐 나 오늘 패션 뭐 컨셉은 뭐야 뭐 이거야 하하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각성이 안 된 거죠. 노이즈 상태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야, 너 패션이 왜 그랬는데 막 열폭이라고 하죠. 막 폭발, 뭐 열등감 폭발하고 막 분노 막 하고, 내가 신경 써서 입었는데 넌 왜 그런 말을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해?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아 내가 오늘 패션 너무 신경을 안 썼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이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 민감하다라는 것, 사회적으로 민감성이 높다라는 기질은 저 사람 말 한마디, 저 사람의 작은 행동,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를 각성하게 만드는 특징이 크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세부 척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적 민감성 이라는 거 일단 요것도 충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워드 디펜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 의존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민감성으로 번안이 된 건데 원어대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상 의존.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또는 뭐 연인 관계, 가족 관계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죠?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말, 칭찬하는 말, 수용받는 말 이런 거에 이제 그 보상을 받죠. 거기에 내가 시그널이 항상 뿅 돼가지고 칭찬받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수용받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도 상대방한테 내 말이 칭찬해주는 말인지 인정해주는 말인지 좀 예민하게 준비를 항상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민감성, 리워드 디펜던스가 높은 사람이 동정심이 많다. 말 한마디에 던지는 말도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그래서 받는 말도 부드럽게. 왜? 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는 신호가 뿅 쓰는 사람이니까요. 따뜻한 특징,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리고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분이 쉽게 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는 특성도 있고요. 좀 과해지면 이제 너무나 의존적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저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민감성, 즉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별로 나한테 보상이 안 돼. 나를 각성시키지 못해. 나는 그냥 내 삶을 산다. 그럼 이게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정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차가운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에서 둔감하다 또는 실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자 지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 말 한마디, 저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냥 내 삶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지내거나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처음에 제가 드렸던 제 예시 있죠?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야 되니까 두부 사오라고 했는데 저 세수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 한마디에 잘 보이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집을 나섰을 때 엘리베이터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저는 좀 과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완벽주의 관련된 연구를 좀 했고요. 저 스스로가 완벽주의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격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좀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또 잠시 뒤에 세부 척도에서 함께 살펴볼게요.